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GFA 광고가 테스트 버전이 끝남에 따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광고 세팅하려고 하면 어질어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GFA 광고 세팅 하실 때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자책, 유료 강의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광고가 그렇듯 네이버 GFA 광고도 크게 세 가지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그룹, 소재. 캠페인을 세팅하고 그룹을 세팅하고 소재를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네이버 GFA 광고를 하실 때 우선 제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제반 작업, 캠페인, 그룹, 소재 설정 순서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반 작업. 비즈 채널, 전환 추적. 두 가지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비즈 채널 설치 경로는 네이버 GFA 광고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도구, 비즈 채널 관리, 비즈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고 비즈 채널 이름은 업체명을 기재해주시고 스마트 스토어면 네이버 쇼핑, 자사몰이면 웹사이트를 클릭해줍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디 기재란이 나오는데요. 기재를 해주고 로그인 창을 눌러주면 비즈 채널 등록이 끝입니다. 비즈 채널 검수는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일 후에 처리가 되는데요. 비즈 채널 검수가 끝났다면 이젠 전환 추적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전환 추적 설치 경로는 여기 도구에서 전환 추적 관리를 눌러주시고 전환 추적 신청을 눌러줍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은 네이버 쇼핑을 클릭해주시고 비즈 채널 등록했을 때 설정하였던 URL을 클릭해주고 내 정보와 동의를 눌러주고 무료 대행 설치, 전환 추적 기간 30일, 동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환 추적 설치가 됩니다. 전환 추적 검수도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일 후에 처리가 됩니다. 비즈 채널도 등록해주고 전환 추적도 설치해줬다면 이젠 캠페인부터 차근차근 세팅해주면 됩니다. 둘째, 캠페인 설정.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면 6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판매는 말 그대로 카탈로그 형식으로 노출되는 광고인데 브랜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신다면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웹사이트 전환과 웹사이트 트래픽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세팅하실 땐 웹사이트 전환을 권유드립니다. 웹사이트 전환을 클릭하고 내가 알기 쉽게 캠페인 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나중에 캠페인 수가 늘어나면 언제 세팅했는지 어떤 캠페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캠페인 명을 작성하실 땐 캠페인 목표, 날짜, 상품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해집니다. 캠페인 명을 기재해줬고 대표 URL을 클릭해주고 전환 추적 대상은 전환 추적했을 때 입력했던 URL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클릭해주고 최적화 전환 유형은 모든 전환 유형, 브랜드는 내가 비즈 채널에 등록했을 때 브랜드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캠페인 추가 설정을 눌러보면 캠페인 예산 설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캠페인 예산은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룹 예산에서 설정을 할 거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캠페인 설정이 끝났으니 다음으로 그룹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셋째, 그룹 설정. 그룹 명도 내가 알기 쉽게 적어주면 되는데요. 네이버 GFA는 성별, 연령대, 구매 의도 타겟팅을 잡아줘야 됩니다. 매번 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타겟팅을 해주었는지 어떤 연령으로 설정했는지 매번 확인하는 게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명에 성별, 연령대, 타겟팅, 콘텐츠의 소구점, 예상 도달수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룹명부터 설명드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선 그룹명은 그룹 세팅을 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겟팅 유형은 오디언스를 디폴트 값으로 놓고 데모 타겟에서 성별, 연령을 타겟을 해주면 됩니다. 콕 집어서 30대, 40대, 50대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주어도 되지만 막상 광고를 집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연령과 성별에서 판매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용품, 여성용품이 아닌 이상 연령대는 30에서 60대 이상, 성별은 남녀, 비해당 자로 설정해줍니다. 10대, 20대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이버 GFA는 각종 연예, 뉴스, 부동산 경제 탭에 노출되는 광고이다 보니 10대에서 20대 타겟과 광고 피치 맞지 않습니다. 10대에서 20대 타겟이신 분들이라면 GFA를 하시기보다는 1, 20대 분들이 많이 하는 검색 광고나 인스타 광고가 적합할 겁니다. 연령대, 성별을 지정해줬다면 이젠 상세 타겟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상세 타겟은 GFA 광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세 타겟팅 설정하기를 눌러보면 관심사와 구매 의도 타겟팅이 있습니다. 관심사란 나의 상품에 관심 있어 볼 법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타겟팅이고 구매 의도란 나의 상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타겟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광고비 예산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일 겁니다. 예산이 몇천만 원 여유 있지 않는 이상 구매 의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구매 의도 타겟팅 안에도 수많은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의 상품 카테고리와 가장 밀접한 타겟팅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선 식품을 주력으로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타겟팅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고구마를 판매한다라 가정했기 때문에 고구마와 유사한 과일, 야채, 곡물 두 가지 타겟팅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구매 의도 타겟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젠 디바이스와 계제 위치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네이버 GFA 주요 노출 지면은 네이버 메인, 네이버 서브, 네이버 밴드, 스마트 채널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 30, 40대가 타겟인 상품은 네이버 메인 서브 스마트 채널이 잘 먹혔고 50, 60대가 타겟인 상품은 네이버 밴드가 잘 먹혔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우리 상품을 사줄 만한 곳에 광고를 뿌려야지 매출이 잘 발생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네이버 메인을 하든 밴드를 하든 스마트 채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은 웬만하면 네이버 메인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네이버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는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계제 위치까지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입찰 전략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찰 전략은 디폴트로 냅둬 주시고 입찰가 한도는 웬만하면 처음은 450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예산은 내가 지출할 의향이 있는 만큼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계제 일정 및 방식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네이버 GFA 광고는 까다로운 게 첫 노출 시 클릭을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추후 유입량이 달라지는데요. 계제 시간은 무조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하는 시간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언제 많이 할까요?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시간일 겁니다. 세팅하는 시간 기준 가장 근접한 시간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디폴트로 냅둬주시고 소재 선택 방식과 노출 빈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최적화 방식은 가장 성과가 높은 소재 한 개를 밀어주는 방식이고 성과가 좋은 성과가 좋은 여러 개의 소재를 밀어주는 방식, 균등은 성과 상관없이 모든 소재를 균등하게 노출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최적화 방식이 가장 높은 소재를 밀어주는 방식이어서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소재 두 개를 세팅하고 최적화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소재만 노출되고 한 개의 소재는 노출 자체를 안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할 땐 소재가 두 개 이상이라면 성과 가정을 눌러줍니다. 노출 빈도는 2로 디폴트 값을 설정해주고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광고 그룹 라벨링은 안 했는데요. 타겟팅을 해주었다면 그룹명에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룹명은 성별을 적어주시고 저는 남녀로 했기 때문에 남녀를 적고 연령대 30대에서 60대 타겟팅은 구매 의도 중에서도 곡물과 과일, 야채는 별표 우측에 보이는 예상 도달수를 기재를 해줍니다. 480만. 그룹 라벨링까지 끝났다면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소재 등록. 소재 등록에선 제작했던 배너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소재 이름은 내가 기획한 배너의 소구점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할 겁니다. 광고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고 내가 기획했던 배너를 클릭해줍니다. 랜딩 URL은 광고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 퍼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제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품 URL을 기재해 주시고 광고 안내 문구는 시각장애인용 위한 안내 문구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눌러주면 영업시간 기준 1시간에서 2시간 뒤면 검토가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반 작업, 캠페인 등록, 그룹 등록, 소재 등록이 끝이 났습니다.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질어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팅적인 부분이라 2번, 3번 반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GFA 광고 세팅 방법을 아셨으니 이젠 GFA 광고에 꽂힌 배너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세팅을 잘 했다 한들 배너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클릭률이 떨어지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다음 영상에선 어떻게 매력적인 배너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네이버 GFA 광고 세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판매학과 공존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